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8월 24일 리플 집중 분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리플이 그러니까 XRP를 집중해서 파헤쳐 보려고 해요. 요즘 리플이 정말 뜨겁거든요. 일주일 만에 47%나 올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많이 올랐다가 아니에요. 가격이 오르기 전에 큰 손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 주제가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요. 가격보다 실제 돈을 보라고. 리플이 딱 그 사례예요. 가격이 조용할 때부터 큰 손들이 조용히 사모으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이 큰 손들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하나씩 추적하면서 그들이 왜 그랬는지까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플 가격 흐름부터 볼게요. 이게 극적이에요. 8월 초만 해도 리플이 아주 힘들었어요. 1달러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8월 초 저점은 0.98달러였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클래리티 법안이 9월로 밀리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컸고 리플 같은 코인이 특히 그 영향을 크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플이 더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1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더니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시장 전체가 폭등하면서 리플도 같이 튀어 올랐어요. 주중 고점은 1달러 43센트였고 현재는 1달러 47센트 부근입니다. 주간 상승률은 47%입니다. 약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반등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기 전부터 신호가 있었거든요. 그 신호가 뭐였냐면 바로 큰 손들의 움직임이에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손을 고래라고 불러요. 엄청난 양을 보유한 투자자들이죠. 구체적으로는 100만 개에서 1000만 개의 XRP를 보유한 지갑들이에요. 이 고래들이 가격이 1달러 근처일 때부터 조용히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잘 봐요. 숫자를 보면 놀라워요. 고래들은 4일 동안 3억 개가 넘는 XRP를 매집했습니다. 일주일 기준으로는 3억 8천만 개입니다. 이 매집으로 고래들의 전체 보유량은 160억 5천만 개에서 163억 6천만 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인상적인 지표가 있어요. 100만 달러가 넘는 대형 거래가 하루 만에 280% 급증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손들이 작정하고 사모은 거예요. 가격이 아직 조용할 때 미리 담아둔 거죠. 개미들이 관심도 없을 때 큰 손들은 이미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큰 손들이 산 XRP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코인을 팔려면 거래소로 보내야 해요. 바이낸스 같은 곳으로 그래야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리플 큰 손들은 거래소로 안 보내고 있어요. 숫자를 보겠습니다. 바이낸스로 들어가는 XRP 물량은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거의 5년 만에 최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제대로 보신 거예요. 안 팔겠다는 거예요. 거래소로 안 보낸다는 건 당장 팔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자기 개인 지갑에요. 꽁꽁 넣어두는 거예요. 금고에 넣고 잠그는 거죠. 오래 보유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바이낸스에서 XRP를 출금한 물량의 81%가 개인 지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큰 손들이 사모으고 그걸 거래소가 아니라 금고에 넣어두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강한 신호예요. 단기 차익을 노린 게 아니라요. 길게 보고 있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핵심 질문이에요. 이 큰 손들은 왜 이렇게 사모을까요? 가격이 오르기 전부터 작정하고 담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3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규제 리스크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리플이 그동안 왜 힘들었죠? 증권이냐 상품이냐 하는 법적 논란 때문이었잖아요. 몇 년 동안 소송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논란이 상당히 정리됐어요. 특히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리플의 갈링하우스 대표가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나왔냐면 SEC 의장이랑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잘 봐요. SEC가 어디예요? 리플을 소송했던 그 기관이잖아요. 그런 곳에 의장이랑 리플 대표가 나란히 앉은 거예요. 2년 전만 해도 리플은 SEC랑 싸우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나란히 앉아서 금융의 미래를 논하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규제 리스크 때문이에요. 큰 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리플을 사기가 무서웠어요. 혹시 증권으로 판정나면 큰일 나니까 법적 리스크가 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플 대표가 규제 당국 수장이랑 나란히 앉잖아요. 이게 무슨 신호냐면 리플의 법적 지위가 안정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송당할 걱정이 크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큰 손들이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예전엔 규제 리스크 때문에 망설였는데 이제 그 리스크가 줄었으니까 적극적으로 담는 거예요. 한 분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큰 회사의 대표가 규제 당국 수장이랑 나란히 초대받으면 그 코인의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든다고. 쉽게 말하면 위험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큰손들이 더 편하게 사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2년 전 갈링하우스 대표는 공개석상에 나올 때마다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방어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지금은 방어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선 거예요. 이 변화가 큰손들의 판단을 바꾼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우리가 계속 추적한 그 법안이 이게 리플한테 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클래리티가 통과되면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거든요.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공식적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럼 리플의 법적 지위가 완전히 확정되는 거죠. 몇 년을 끌어온 논란이 끝나는 거예요. 이 법안의 절차 표결은 9월 15일 상원에서 열립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그 날짜죠. 그러니까 큰손들 입장에서는 9월 15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만약 표결이 잘 되면 리플한테 큰 호재니까 그 전에 미리 사두는 거죠. 먼저 담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볼 게 있어요. 이건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클래리티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9월 15일 표결도 통과가 확실한 게 아닙니다. 윤리조항 문제가 안 풀렸고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이너리 리스크예요. 되면 크게 오르고 안 되면 실망할 수 있는 동전 던지기 같은 이벤트인 거죠. 큰손들은 그 베팅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숏 청산이에요. 지난주 비트코인 이야기할 때 나온 그 숏 청산이 리플에서도 벌어졌어요. 기억하시죠? 숏은 가격이 내려갈 거란 베팅이잖아요. 그동안 리플이 1달러 근처에서 힘들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숏을 걸었어요. 더 떨어질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큰손들이 사모으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요. 이 숏들이 청산됐어요. 리플에서 청산된 숏 규모는 3,3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숏을 청산하려면 사야 하니까 그게 가격을 더 밀어 올린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림이 그려지죠? 리플 상승도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구조예요. 큰손 매집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 숏 청산이 겹치고 시장 전체 상승까지 더해진 거예요. 여러 힘이 한 방향으로 모인 거죠. 그래서 주간 47%라는 급등이 나온 겁니다. 가격만 보면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은 허공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수급이 만든 상승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돼요. 우리 채널 늘 그렇잖아요. 호재가 나와도 냉정하게 본다고요. 경고 신호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지금 리플이 과매수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빨리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주간 상승률이 47%입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러면 잠깐 쉬어가는 조정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늘은 리플이 소폭 하락 중입니다. 당일 약 1.8% 내렸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빠르게 오른 만큼 일부는 여기서 파는 거죠. 두 번째로 큰손 집중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승이 큰손들 덕분이잖아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이 큰손들이 마음을 바꿔서 팔기 시작하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요. 소수의 큰손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들이 사는 동안은 좋지만 이들이 돌아서면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로 9월 15일 리스크예요. 아까 말했듯이 클래리티 표결이 바이너리 리스크잖아요. 만약 표결이 실패하면 그동안 쌓인 기대가 꺾이면서 크게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 보여도 이 세 가지 리스크를 꼭 기억해야 해요. 여기서 리플만의 특징을 하나 짚고 갈게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비트코인은 클래리티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고요. 이미 상품으로 인정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리플은 달라요. 리플은 규제에 아주 민감해요. 증권이냐 상품이냐가 아직 완전히 확정 안 됐거든요. 그래서 클래리티 같은 법안이 리플한테는 훨씬 중요해요. 그게 양날의 검이에요. 한편으로는 규제가 명확해지면 리플이 크게 오를 수 있어요. 그동안 눌렸던 만큼 더 튀어오르는 거죠. 실제 지난주 상승률을 비교해 볼게요.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22% 올랐습니다. 그런데 리플은 47% 올랐습니다. 2배가 넘는 상승입니다. 자, 여기서 잘 봐요. 이게 리플의 성격을 보여줘요. 시장이 오를 때 리플은 더 크게 올라요. 그런데 반대로 규제가 안 좋게 가면 리플이 더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큰 자산인 거예요. 더 크게 오를 수도 있고 더 크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코인인 거죠. 그래서 리플을 볼 때는 이 규제 민감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해요.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크다는 걸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뭘 봐야 하는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큰손들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처럼 계속 사모으는지 아니면 팔기 시작하는지, 특히 거래소로 보내는 물량이 늘어나는지를 봐야 해요. 지금은 2021년 이후 최저인데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팔 준비를 하는 거니까 경계 신호예요. 두 번째는 9월 15일이에요. 클래리티 표결이 리플한테 가장 큰 이벤트예요. 바이너리 리스크라는 걸 기억하세요. 되면 오르고 안 되면 실망이에요. 세 번째는 과매수 조정이에요.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요. 잠깐 쉬어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조정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건강한 조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1달러 40센트 지지예요. 이 부근을 지키는지가 상승 추세 유지의 신호예요.
여기가 무너지면 상승 동력이 약해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시장 전체 흐름이에요. 리플은 시장 따라 움직이니까 비트코인이랑 잭슨홀도 같이 봐야 해요.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리플은 주간 47% 올랐습니다. 8월 초 0.98달러에서 1달러 47센트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가격보다 먼저 큰 손들이 움직였어요. 고래들은 4일간 3억 개를 매집했고 그걸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지갑에 넣어뒀습니다. 안 팔겠다는 신호죠. 왜 샀냐면 규제 리스크가 줄었고 9월 클래리티 기대가 있고 숏 청산까지 겹쳤기 때문이에요. 다만 과매수랑 큰손 집중이랑 9월 표결 리스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오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리플이 8월 초 1달러 아래인 0.9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일주일 만에 47%나 급등해 1달러 47센트까지 올라선 배경에는 가격이 조용할 때부터 100만에서 1000만 개를 보유한 고래들이 4일간 3억 개 일주일간 3억 8천만 개를 사모으고 100만 달러 이상 대형 거래가 하루 만에 280% 급증하는 큰 손들의 선제적 매집이 있었으며 이들이 매집한 XRP를 바이낸스로 거의 보내지 않아 거래소 유입 2021년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은 단기 차익이 아니라 장기 보유 의도를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갈링하우스 대표가 SEC 의장과 나란히 잭슨홀에 서면서 규제 리스크가 크게 줄었고 9월 15일 XRP를 상품으로 분류할 클래리티 표결에 대한 기대가 있으며 숏 청산까지 겹쳤기 때문이지만 일주일 47% 급등에 따른 과매수와 소수 큰 손에 의존하는 집중 리스크 그리고 통과가 불확실한 9월 표결의 바이너리 리스크가 공존하는 만큼 큰 손들이 계속 담느냐 아니면 거래소로 옮기기 시작하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을 가를 진짜 신호가 될 전망입니다. 가격보다 큰 손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들이 계속 담는지 거래소로 옮기는지를 꼭 지켜봐주세요. 여러분은 리플이 9월 표결까지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급등 후 조정이 올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코노 웨이브가 9월 15일까지 리플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